되게 안 빠지네요 이거. 안녕하세요, 택배 뜯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좀 뒷부이기는 한데 M1이 탑재된 맥북 에어 기본 모델을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정말 예전에 맥을 쓰다가 비싸가지고 맥을 버렸었는데 그 다음에 윈도우 체제로 정착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M1이 들어가면서 맥북들이 굉장히 저렴해졌죠. 그래서 한번 호기심 겸 한번 구입을 해보게 됐어요. 이제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측면에 애플 로고와 맥북 에어가 이렇게 적혀 있고, 후면에는 간단한 이런 택들이랑 사양들이 적혀 있네요. 요즘 이렇게 애플 제품들이 이런 식으로 손으로 직접 뜯을 수 있게 돼가지고 제가 이 준비한 칼이 무용지물이 됐는데 오히려 좋아. 되게 안 빠지네요 이거. A few moments later. 당연히 여기 상자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 멘트는 잠깐 치우고, 디자인드 바이 애플인 캘리포니아. 뭐가 들어있을까요? 꽤나 이 부분 박스를 두껍게 해놨는데 이 부분이 저는 설명서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요. 맥북 에어 초기 설정을 위한 이런 가이드들, 사용권 계약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이런 법리적인 정보들, 뭐 위험성들, 경고, 이렇게 쓰지 말라. 그 다음에 정말 있으면은 좋은데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는 애플 스티커. 여기에는 보시다시피 USB C타입에서 C타입으로 가는 케이블, 30W의 USB C타입 충전기를 넣어줬고요.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애플치고는 충전기를 넣어줬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박스를 치워놓고 이제 한번 본체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뒷부분에 이런 식으로 살살 벗길 수 있는 비닐이 있죠. 오, 이 옛날 부팅음이 돌아왔네요. 이 부분은 융 같은 걸 넣어줄 줄 알았는데 그냥 종이에요. 키보드가 나비식에서 다시 가위식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고, 확실히 키감이 좋아졌네요, 예전보다. 설정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스펙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CPU는 각각 빅코어와 리들코어 4개로 총 8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제 모델은 흔히 말하는 깡통 모델이라 GPU가 7개, 다른 에어 고급 모델이라든가 프로는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16개의 뉴럴코어 엔진이 들어가 있고, 램은 저전력 DDR4X 8기가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SSD는 NVMe 256기가가 옵션으로 지정된 모델입니다. 확장 슬롯은 썬더볼트와 USB4를 지원하는 포트가 2개, 애플답지 않은 3.5mm 헤드폰 잭 하나, 디스플레이는
13.3인치의 2560/1600 해상도, 400니트 밝기 지원, DCI P3 색이 영역, 그 다음에 트루톤을 지원합니다. 무선 규격은 와이파이 6와 블루투스 5.0, 배터리는 49.9Wh, 즉 mAh로 계산하면 4379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프로나 맥 미니와는 다르게 펜리스 설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에서는 유리하지만 하드한 작업들을 많이 사용하면 스로틀링이 걸려 성능 저하가 10%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M1 에어와 프로 중에 무엇을 구입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소한 차이점들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디스플레이 밝기가 100니트 정도 더 밝은 게 프로고, 그 다음에 터치바에 탑재 유무가 있죠. 스피커 크기도 당연히 프로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쿨링팬이 프로에만 탑재가 돼 있죠. 그리고 무게도 1.29kg 대비 1.4kg 정도로 프로가 더 무겁고, 가격도 기본 모델 기준 129만원 대 169만원이에요. 제 개인적인 제안으로는 직업적으로 사진, 동영상 인코딩, 그리고 그래픽 개발 등을 이런 리소스가 많이 잡아먹히는 작업을 위주로 하시지 않는 분들이면은 휴대성과 가성비 측면에서 더 유리한 맥북 에어를 더 추천드립니다. 이제 한번 간단하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정이 다 됐고, M1 칩은 기존의 X86 노트북과 달리 ARM 기반의 M1 칩셋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M1에 맞춰 최신 업데이트된 네이티브 지원 앱이 아니면은 로레타 2라는 컨버팅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는 쉽게 말해 프로그램 언어 번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구형 X86 앱을 M1 맥에서 처음 실행하게 되면 되게 짧게는 20초, 길게는 1분 안쪽에 컨버팅 과정을 거쳐가지고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바꿔주는 거죠. 다만 간단한 게임이나 유틸리티 어플리케이션은 사용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복잡하고 하드한 게임일수록 실행에 문제가 생긴다는 보고도 있고, 애초에 맥은 거의 순수 작업용이기 때문에 게임에서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아직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아키텍처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만에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뽑아낸 애플의 기술력이 대단한 것 같고요. 이 제품은 제가 좀 더 써보고 자세한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최고의 모티베이션이 되며,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